일체 제가 주요 질병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의학특허 의학특허 쪽으로 들어가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도 소멸 호흡물 결합 실험을 통해서 특허를 이게 온라인 통 10건을 신청을 했는데 2019년도 제약회사에도 컨택을 했는데 성공은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실험을 하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 통해 공개를 했는데 다 돼요. 저도 그걸로 다 이렇게 뭐 어떤 뭐 호흡기 바이러스 이렇게 걸릴 때다 그걸로 치료하거든요. 저는 저를 혼자를 치고 하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아, 치매 같은 게 단일 질환이 아니라 여러 질환에 의해서 기억력 판단. 제가 이게 그 방앗깻잎을 가루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은 산소 공급 능력이 되게 탁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포츠 음료로 만들어주거나 탄산 넣거나 안 넣거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커피하고 생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사과 또는 커피 사과 해가지고 두뇌를 촉진시켜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앗깻잎을 동물 사료라든지 이런 어류 또는 곤충 사료로 좀 되게 훌륭하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또 매실잎 같은 거, 매실청으로 하면 좋은데 낙과된 거를 독이 이렇게 씨에 성분이 독이 있으니까 끓여가지고 해도 되는데 매실청 같은 것도 동물 사료에 첨가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매실잎이나 이런데 낙과된 거를 그게 대표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 양파라든지 생강 이거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생강잎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물 사회에 첨가하는 방법들은 커피의 항바이러스 항균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이렇게 어디 여행 갈 때는 몸이 쌀쌀하고 배가 아프고 뭐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으스러스 이렇게 떨리거나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커피를 블랙커피 그냥 먹습니다. 아니 자판기 커피 먹는데 가루째 먹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커피를 가루째 먹는 거하고 그냥 10개 해서 먹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음료수 커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루로 이렇게 커피를 해서 커피가루 이렇게 먹으면 항바이러스 효과가 특히 이렇게 콩기름이라도 기름이 튀겨가지고 로스팅 하는 방법을 하니까 항바이러스 효과가 되게 탁월해지더라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로스팅 방법. 저는 이것을 이렇게 후라이팬에 한번 살짝 볶을 때 나쁜 기름이 나와요. 그거 살짝 씻어서 이렇게 하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살짝 씻어가지고 로스팅하는 방법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곡물을 첨가시키거나 과일청과 과일점 술을 넣거나 뭐 치즈 이렇게 초콜릿 다양한 것을 넣어서 차 같은 거 잘 끓여가지고 뭐 약초 성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약초 성분도 들어가고 별거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로스팅하는 방법, 꽃잎 이렇게 뭐 식용꽃차라든지 이렇게 허브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그다음에 뭐죠 깔라만시도 괜찮고 각종 아이스크림 생크림, 휘핑크림, 크림 종류도 좀 그다음에 또 뭡니까 크림 종류 크림 종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것을 기타 다양한 것을 그 다음에 와사비 겨자 같은 것도 좀 넣어주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타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첨가를 시켜가지고 맛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커피 크림 같은 거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가 로스팅하는 방법을 해서 다양한 온도를 만들 수 있다. 곡물가루도 좀 넣는 방법 그런 것도 있습니다. 끓여서 좀 넣는 그렇다.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출원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마을. 저는 이 기술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해서 만들어낸 지금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았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97사암으로 인해서도 잡고요. 그래서 프로테이즈는 좀 변경을 시켜도 된다. 그걸로 이렇게 뭐
질 같은 게 여성 질 같은 경우에 안에 살균제로 사용하거나 허가가 난다면 이빨 충치균 이런 여기 턱 같은 데 부을 때도 충치균이 바르니까 다 흡수돼서 또 소멸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가 치러봤으니까 하시면 제기술 되겠다. 그래서 뭐 사타구니 완성 같은 것도 바르니까 해결이 다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드라이기로 열탕 소독을 하듯이 열탕 소독이 100도씨예요. 드라이기 100도씨가 좀 안 돼요. 드라이기는 순간 온도가 120이에요. 그래서 120도에 탁탁하니까 되더라고요. 간편하게.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공기 살균기 공기를 딱 빨아들여서 특정 금속을 달고서 그 공간을 지나가게 한다. 하나 열풍 방식이 있는데 열풍 방식은 조금 떨어져요. 공기가 탁해져서 그래서 특정 금속을 가열하는 부분을 0.5초라도 지나가면 살균이 된다. 공기청정기가 됐든 병원 내 살균 잠깐 가동하다 끄면 되니까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화장실에 손이 이렇게 말리는 것도 50도, 60도, 10도, 100도, 100도라 거기에 손을 살균하는 쪽으로 들어간다. 그죠? 건조 열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식기를 세척하고 컵 같은 거 이렇게 딱 살균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팬티 같은 것도 옷 같은 거 이걸로 살균하거든요. 겨드랑이 살균도. 아까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겨드랑이 머리 이렇게 냄새 나는 거 다 뿌려갖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근데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치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억력, 판단력, 인지 기능의 저하가 돼 일상생활에 증명해서 중풍 같은 게 그러지 않습니까? 중풍 같은 것도 혈관이 막히면 지장을 주느냐? 운동적인 부분에서 지장을 주죠. 이게 연화곤란해서 음식이 잘 삼켜지지 않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데 혈관이 막히면 근육이 잘 움직여진다 아니다 안 움직여진다. 그래서 반신불수되거나 이렇게 부분적인 불수가 되거나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헤르페스 저도 걸려봤는데 헤르페스가 여기가 얼얼해요. 옛날에 한번 걸렸는데 그래서 드라이 같은 걸로 가열해서 좀 이렇게 맛있게 제가 만든 것 방법으로 이렇게 약을 먹어서 치료를 했는데 커피로도 되더라고요. 커피 이게 저기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자판기 커피하고 초콜릿 이렇게 초콜릿 가나 초콜릿 있잖아요. 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그걸 같이 먹으면 고속도로에 잠이 안 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대파하고 중동산 대추 야자 열매를 먹거나 녹두가루라도 이런 것들 이완시키는 것을 같이 이것이 포함되면 제 기준 그것 때문에 잠이 옵니다. 콩도 괜찮고.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치가 옛날에 커피하고 초콜릿 그럼 그거는 초콜릿이잖아요. 이건 음료로 들어간다. 탄산이든 탄산이 아니든 음료로 들어간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게 진짜인지 알 수도 없어요. 옛날에 내가 무슨 기술 개발한 옛날에 공책에 써놨다 20년 40년 전에 우리는 옛날에 참 어이가 그렇습니다. 네. 기술 개발만 하면 어디선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체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3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 이게요. 제가 예전에 고혈압 얘기도 했었잖아요. 특정 어떤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안면을 마비시키더라 근육을. 그래서 바이러스가 마비시키니까 혈관이 약간 막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더 좁아질 거 아니야. 경직이 유연하지 못하고 유연하면 딱 부드럽게 유연하면 딱 통과를 시키는데 어떤 혈전 같은 것이 발생하거나 이게 기름 덩어리 좀 많이 있다 그러면 딱 막히게 돼요. 그게 좁아져 가지고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중풍 같은 것이 발생을 하거나 이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평상시에 모든 걸 다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생활 습관 중에서 혈관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중풍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 쉽다. 한 80%, 85%, 90%까지도 그때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몸을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하거나 몸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상대적으로 발병이 덜하고 그렇지 않고 막 사는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한 분들은 중고차 관리하듯이
고장이 나더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중풍도 생길 수 있고 치매도 발생한. 치매는 사실 혈관 장애하고 관련이 있어요. 혈관이 막혀 있으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활성화됩니다. 특정 온도 이하의 성자가 되게 TV 동영상에서도 봤는데 면역세포들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TV 동영상에서 봤는데 그래서 특정 온도 이상을 좀 높여줘야지 이것을 혈관이 안 막혔을 때 그렇죠. 특히 혈관이 막히지 않으면 몸에 발열 기능이 있으니까 그때 이것을 발병을 좀 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바이러스와 치매 관련이 있을 수 있냐?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특정 어떤 해머가 해마 같은 거를 이렇게 침투해서 파괴한다고 뇌의 어떤 여러 조직에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기억력 장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바이러스성, 이것은 바이러스성인데요. 그래서 뇌 시상 하부에도 해마 같은 데 할 때도 기억력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바이러스, 코로나19, 헤르페스, 인플루엔자, 구글 자료 찾고 있어요. 후각 신경망이 혈류를 통해 뇌 혈내 장벽을 외야 뇌로 침투한다. 그래서 세면, 수면,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염증을 겪으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이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각한 자율신경기 이상, 호르몬 불균형, 신경학적 후유증,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나 시상하부를 침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후각신경다발을 타고 얘는 신경을 통해서 움직이나 봐요. 신경다발을 타고 그래서 뭐 신경젤이 숨어 있고 이러기 위해서 얘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몸의 온도가 따뜻하고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바이러스 같은데요. 혈류에 나간 곳은 제가 만든 약으로 치료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근절이 어려운 게 신경 쪽에 혈관이 막혀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좀 덜 흐르게 되거나 이런 몸의 온도가 낮으면 얘를 완전히 제거하기 힘든 것을 저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커피 그냥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진하게 해서 가루 커피를 타 먹는 거 그냥 음료수 커피 너무 옅어서 안 되고 그냥 먹거든요. 여행 갈 때 어떤 이런 가면은 이거를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했더니 감기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저도 먹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되게 탁월하더라. 그래서 커피에 입이라든지 동물사료에 커피 가루를 주셔도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걸 보냈습니다. 아까 지금 커피 초콜릿하고 커피 잠이 안 오더라죠. 고속도로에서 초콜릿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커피 카카오 분말일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 잎, 어떤 커피 잎하고 카카오 잎을 커피하고 카카오 잎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녹차나 또는 콜라나무 액상, 카페인이 된 그걸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걸로도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단독 담배에 넣거나 담배에다 커피, 녹차, 콜라나무 잎상 이런 것들을 잎 같은 것이 담배에 넣거나 해서 담배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페인 종류에서 초콜릿, 카카오 잎 같은 거는 열매를 넣어도 되죠. 가루로 이렇게 해서 그걸 담배를 만들거나 단독 담배를 만드시면 담배 잎이 안 들어간 이런 것을 만드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 당귀 같은 거, 당귀 잎도 괜찮죠. 근데 약간 출혈이 좀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당귀잎, 생강잎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귀잎, 생강잎, 그다음에 겨자잎, 와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혈관을 넓혀주고 박하잎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단독 담배를 만들고 담배잎이 없는 담배를 만들고 담배잎에 섞어서 넣는다. 또 제가 방앗개잎을 그 기술 공개를 했죠. 방앗개잎을 넣어도 된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혈관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산소 공급력이 더해져서 코 막힐 때도 제가 당귀하고 박하하고 생강잎하고 와사비나 겨자 이렇게 잎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뚫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걸 가지고 담배에 넣거나 단독 담배로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담배잎이 없는 단독 담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네.
하시면 저기서 되겠다. 그렇다. 바이러스가 코의 후각 상피세포를 감염시키고 후각 신경다발을 타고 뇌의 후각망을 직접 이동하고 신경망을 미어진 신경망을 통해 시상하부와 뇌의 깊은 영역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침투할 수 없습니다. 네,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뇌혈관 장벽을 직접 통과하거나 감염된 면역세포가 투레이 목마처럼 뇌로 잠입합니다. 시상하부의 주변에는 혈내 장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관, 뇌실 주의 기관이 있어서 바이러스와 염증성 물질이 쉽게 접근합니다. 전신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해서 이렇게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염증 물질이 고열과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수면 및 각성 장애,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오렉신이 시스템에 교란됩니다. 극심한 피로감이나 불면감을 느끼게 됩니다. 체온 조절 이상,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가 손상돼 원인 불명의 미열이나 체온정. 보통 고열이 발생하면요 바이러스 의심해야 돼. 몸이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상부만 심장이 많이 뛰는데 손에 땀면 이것도 이제 그렇죠. 저기 여성들의 보면 여성들의 나이 들면 이제 월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 잠깐만 월경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에스트로겐 분비, 갱년기라고 그래요. 갱년기. 안 나올 때 혈관이 좁아지고 상체 쪽으로만 열이 올라가가지고 심장 이상이 생긴다든지 고혈압이 생기는 손에 땀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손에 땀이 일어나는 게 지나치는 것은 저도 바이러스를 조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인 연구는 할 수 있잖아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가 이렇게 못하게 특정 누구만 한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그럼 제약회사에 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 장애는 난소 기능을 자해로 에스트로겐 여러 여성 호르몬이 감사해 발생, 안면 홍조, 발한, 수면 장애, 감정 기복, 급성 증상 방치할 경우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안면 홍조, 식은땀이 야간 발한이 생기거나 수면 장애. 하체로 잘 안 가서 운동하는 분들은 하체 쪽으로 혈관인데 혈관이 좀 막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체 쪽으로 상대적으로 잘 안 가고 상체로 올라와서 고혈압의 증상. 텐트 안에 들어가잖아요. 난방 텐트 집안에 이렇게 끊어놓고 주무셨는지 저는 해봤는데 얼굴이 달아엎드려요. 그래서 이게 산소 부족과 얼굴이 달아오는 거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산소 부족하거나 어떤 텐트 안에 자가지고 이게 열이 상대적으로 하체 쪽으로 잘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산소 부족과 상체로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좀 하시는 분 이런 부분 장애가 좀 없어지죠. 식은땀, 손에도 식은땀은 보통 이렇게 결핵 같은 게 걸릴 때나 이렇게 할 때도 식은땀이 일어나는데 야간 발한,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혈관이 막히거나 이럴 때도 갱년기 장애도 수면 장애, 만성 피로, 관절통 이런 것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요. 에스트로겐 결핍이 계속되면 질건조증, 여실금, 골밀도 감소, 심혈관 질환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우울감, 불안, 신경질, 기억력 감퇴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혈관 막힌 걸 뚫린 것을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바이러스, 그래서 의학을 연구하는 것이 불법인가 했을 때 저는 의학을 연구해서 특허를 10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구글 자료를 통해서 했죠. 구글 자료를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반도체도 이런 데도 제가 연구를 통해서 내놓는데 제 거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도둑질해서 사용하느냐, 제 반도체나 다른 기술을 아니면 사서 하느냐의 문제라고. 전 세계가 이것이 도둑질이 이것이 인류의 공통 이념이냐, 아니면 지적재산권 법치주의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 미국이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욕할 때는 없습니다. 미국의 많은
반도체 회사들에게 이런 방산업계들조차도 그래서 기타 다른 데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어떤 데서라도 이렇게 무단으로 쓰면 도둑질 강도질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실 일은 없어요. 무단으로 쓰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서 하느냐 이 부분이다. 협박을 통해서 어떤 데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불법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거 그렇게 사인한들 그게 진짜 도둑질의 교묘한 방법인데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이 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둑질해서 쓰느냐 정상적으로 돈으로 사서 기술을 확보를 해서 기술 패권을 확보하는 문제다. 지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만 제 페이스북에는 팔로우하고 계시다. 혈액 뇌 장벽 도둑질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전 세계 인류의 공통적인 이념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민영사 부분에서 지적재산 법치주의를 가져가느냐. 미국은 전 세계 지적재산 법치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융분야 곧바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바이러스가 그냥 기술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내려갈수록 더 커질 텐데 장사가 안 되는 기업의 주가를 계속해서 높게 형성할 수는 없다. 미국에 장사가 안 되는 미국 무역 적자가 중국과 유럽에 대해서 엄청난데 전 세계 통화 아시아 통화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제 거를 반드시 돈 주시고 사셔야 된다.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뇌혈관 장벽을 직접 통과하거나 감염된 면역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뇌로 잠입한다. 그래서 시상하부 주변에는 혈내 장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위가 있어 바이러스 염증성 물질이 쉽게 되죠. 그래서 시상하부 침투 시에 수면과 각성장애, 체온 조절 이상, 그래서 대사메살증의 식욕, 혈압, 심박수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바이러스와 해마 침투. 바이러스와 해마 침투에 대해서는 뇌염, 기억력 감퇴, 브레인 포그,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한 과정이다. 헤르페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후각性혈류로 뇌 중심부 해마에 도달한다. 헤르페스도 그리고 평상시 입술이 근질근질하게 되잖아요. 그때 커피가 도움이 되더라라고. 약이 없으면 그냥 커피, 그냥 가루 커피 있잖아요. 시중에 나오는 팔거 타서 먹어요. 그냥 음료수로 된 거는 효과가 떨어지더라. 가루로 먹어야지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가루 커피 타서 먹어요. 그냥 시중에 그거 가루 커피 파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스 커피로도 나오고 그냥 그거 먹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냐고 있습니다. 내가 효과가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라 효과 있더라. 약이 없으면 나 여행 갈 때도 열차에서 그냥 블랙커피 딱 마신다. 그래서 그 커피에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걸 이용해서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광동제약이든 만들어내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동제약 이런 데서도 커피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안 되겠다. 마늘이나 양파, 생강이 이렇게 항균, 항바이러스, 매실 낙과된 거, 또 동물살에 넣듯이 이걸 이용해서도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 특히 생강하고 매실청을 두 개를 합해했을 때 살균 효과 및 바이러스가 효과가 있더라. 커피까지 합과하면 더 효과가 있죠. 근데 제 몸이 좀 단단해집니다.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을 하셔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운동제약 다른 데도 만들지 말라. 코에 바이러스 해마에 침투하면 코의 후각 상피세포에 감염되는 신경다발을 타고 뇌로 직접 이동한다. 혈감이 혈내 장벽 돌파, 혈액을 타고 돌다가 혈액과 뇌 사이의 방어벽인 혈내 장벽을 직접 뚫거나 구글자를 읽어드리고 있어요. 네네. 염증 반응을 일으키 방어벽을 약화시켜 침투한다. 해마 침투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기억력이 감퇴된다. 신경세포 손상으로는 단기 기억 상실. 이렇게 췌장염 같은 거 걸릴 때 췌장에 어떤
세포를 파괴를 하거든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러면 그 기능이 악화되는 거예요. 췌장은 이게 바이러스가 특정 부분을 파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해마도 그렇고요. 바이러스 감염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 베타세포를 직접 파괴할 수 있다. 일단 면역체계 오작동, 자가 면역방을 위해 세포 사멸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한다. 콕사키 바이러스의 특정 바이러스 췌장세포에 침투하여 증식하는 과정에 세포를 파괴하고 국소염증을 유발한다. 이것이 이제 세포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숫자가 제한돼서 몸이 따뜻하다 그러면 면역세포들도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가 제한된 채 신경세포에 들어가서 잠복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악화되면 이게 입술에 물집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잠복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반응을 따라서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이럴 수 있느냐? 있다. 간에도 간에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간에 이렇게 간에 있어서도 작용을 한다. 거기서 간과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나 이렇게 혈액 속에 있는 기름, 지방 성분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생활 습관 플러스 바이러스의 작용.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을 수 있으나 생활 습관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 더하다. 혈액 속에 기름 덩어리가 좀 있거나 혈액이 끈끈한 분들은 당뇨병이 더 악화되거나 고혈압이 악화되는 생활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다.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더라도 생활 습관으로 몸을 따뜻하게 혈관이 막히지 않았으면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덜하다. 잘 발병을 안 한다는 거죠. 혈관이 있다 그러면 기름덩어리 막힌 사람은 조금만 좁혀도 바이러스가 경직되게 해도 이게 이렇게 딱 막히는데 혈관이 좀 뚫려있는 사람 바이러스 경직되게 해도 혈액이 통과를 잘 한다. 콕사키 바이러스가 췌장세포에 침투해 증식하는 세포를 파괴하고 국소염증을 유발한다. 자가 면역 반응. 바이러스 침입과 인체를 방해할 면역세포가 췌장을 공격한다. 췌장 베타세포를 공격한다. 이게요, 재밌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 갑상선에도 바이러스 감염되거나 뇌 여러 가지 뇌 시상하부라든지 그런데 바이러스가 감염이 그 기능을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급성 갑상선염은 감기와 바이러스 감염에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갑상선 항기능 항진증 구구절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목비 통증과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냐 그러면 유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독감, 볼거리, 홍역, 상기도 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이다. 바이러스 감염 앓거나 주도 2-3주 후에 갑상선의 염증이 시작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암을 바이러스로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 부위가 뻐근하게 목 통증, 아프고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여 생길 때 만져서 통증이 있다. 커피하고 조리대를 끓였더니 이것이 조리조리 안에 편도선이 금방 해결되더라. 내가 편도선 감염이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다 생강까지 더하니까 생강을 가루로 넣으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 그냥 끓이는 것보다 커피, 생강 여기서 조리대를 끓이니까 바이러스 탁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끓이는 것보다 커피 같은 거를 끓이는 것보다 가루를 섭취를 하면 또 효과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루 섭취를 미세하게 갈아가지고 가루 섭취를 커피 음료로 보통 마시죠. 커피 음료로 마시는데 가루 섭취가 효과가 더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제약회사에서 만드시면 뭐 광동지역에 어디든 만드시면 안 되겠어요. 통증이 턱귀, 목 뒤쪽으로 뻗치기도 한다. 갑상선 중독 중 파괴된 갑상선 세포에서 호르몬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온 두근거림, 손떨림, 항진증은 과하게 이렇게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을 활발하게 활동성을 증가시켜 주느냐, 활동성을 낮춰주느냐, 온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가 이 갑상선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여러 기관이 다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온도를 조절하는 이게 중추 기능을 하는데요. 갑상선에서
파괴된 갑상선소부 호르몬이 혈액으로 막 쏟아져서 명령이 잘못 나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정기적인 신호와 호르몬적인 생체학적인 호르몬적인 신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호르몬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몸에. 그럼 호르몬을 이렇게 수용체가 수용을 해가지고 그쪽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신호, 하나는 호르몬적인 신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화학적인 신호죠.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몸의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근거림, 손떨림, 체중 감소, 피로감,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의 곳곳에 침투를 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많이 증식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 헤르페스 감염이 걸렸는데 계속 그 어떤 치료를 않고 방치하면 얼굴까지 마비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증식을 많이 하게 됐느냐, 그럼 얼굴까지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중풍도 생길 수 있고요. 이게 바이러스가 출혈도 생길 수 있는 게 있는데 유행성 출혈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 작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출혈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뇌출혈 부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비타민 C를 안 드시는 분들이 그러죠. 식품을 통해서. 근데 출혈이 잘 생기는데요. 그래서 헤르페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뇌에 침투하면 만성염증과 뇌세포를 손상시킨다. 이로 인해서 이 감염의 뇌 방역기제 치매 핵심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성분과 직결될 수 있다. 치매 발병 및 가속화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난소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 침투 우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독성 단백질을 분비한다. 자,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이러면 거기 손상이 이루어져. 입술 같은 포진하면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진물이 일어나. 그럼 제2차 감염, 파균이 감염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2차 감염. 우리 면역력이 특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면 몸에서 세균을 제거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2차 감염이 세균까지도 발생을 하더라. 물을 잘 안 드시면 또 이것이 더 그런 일이 있어요. 혈관이 막히거나 물을 안 드시면 몸의 청소가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물을 수시로 먹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안에 들어가서 2차 감염이 세균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를 보세요. 여름에 음식물이 썩잖아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물건이 나옵니다. 네네.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라는데 거기서 끈적끈적한 것이 나요. 그럼 혈관에 잘 맞겠죠. 이게 나는 이렇게 해서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2차 감염 세균과 세균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매실청 같은 거를 좀 드시면 안에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살균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면 이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실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실청의 살균 효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실청 플러스 매실청 플러스 생강, 가루 또는 커피 이것도 섞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실청을 동물 사료에 섞어도 된다. 매실청 또는 낙과된 거, 씨는 독성물이 있어서 그다음에 매실청 잎이래 커피 이런 것을 동물살에 넣는 먹을 수 있는 애들은 먹는 유자잎도 제가 그렇게 유자잎도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자의 살균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자잎이나 이런 거 낙과된 거 껍질 이런 것들을 동물살에 넣으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디선가 만드시더라고요. 참 제약회사에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네네. 그 전에도 하나 만드셨는데 그렇다. 엉동제약이든 어디든 제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뇌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경세포가 파괴돼 심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끈끈하니까 서로 간에 화학적인 신호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신경작용도 잘 안 되거나 신호작용도 잘 안 되는
화학적인 분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몸에 장기적인 지장이 생기고, 그 만성적으로 쓰레기 안 쳐보세요. 냄새나죠. 거기가 약간 그렇죠. 뇌가 이렇게 뇌 세포들이 파괴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치매가 장기적으로 방치한 결과겠죠.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치매에서 뇌졸중을 이런 거 드셔서 살균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 특히 커피하고 제가 생강, 그다음에 사과를 드리면 머리가 활성도가 높아지더라. 이거를 학생들에게도 먹어주시면 여기도 적용할 수 있다. 커피, 사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사과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사과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걸 완전히 치료되는 어렵지만 보조식품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식품으로 생강하고 사과 단독으로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면역력이 저하될 때 이 부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거나 효과가 존재한다. 커피 플러스 매실, 이렇게 잎도 괜찮다. 그냥 매실 이렇게 청 먹으면 되긴 하는데요. 그거를 커피 생강잎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탄산음료 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커피 생강 사과 음료, 커피 사과 해가지고 탄산음료를 내놓으시거나 그냥 음료로 커피, 그다음 사과하고 생강 음료 내셔도, 사과 커피 이렇게 내셔도 제 기술이다. 매실하고 생강 섞어가지고 그렇게 내셔도, 음료로 내셔도 제 기술이다. 면역력이 저하될 때 잠복해야 된 바이러스 활성화돼 뇌염증이 생기는데, 이래서 알츠하이머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의 특정 바이러스는 뇌 조직이 침투하고 신경계를 교란하여 급격한 기억력 감퇴, 뇌세포 손상을 초래한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입 주위에 이렇게 물집을 만드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이 헤르페스 1형이 알츠하이머 뇌에서 환자의 뇌에서 높은 비율로 발견된다. 감염